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어.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우린 서로 계속 그리워만 해. 인연이 아닌가 봐. 2014년도에 나왔던 영화 러브로치,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함께 있어도 그리운 사람, 손을 맞잡고 있어도 만져지지 않는 사람, 사랑이 이렇게 외로운 게 맞는 건가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그럼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서로 계속 그리워만 해. 이 말은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keep 플러스 ing 이 형태는 뭐뭐를 계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keep missing 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리워만 하는 거죠. 네, 누구를 그리워하죠? each other, 서로서로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붙은 we just라고 했는데 just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원래는 방금 뭘 하다 아니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등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뭐 한국말에도 그러니까 야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때 just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단지 이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문장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에서 just는 그냥 뭐 큰 의미 없이 사용됐구나 라고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우린 서로 계속 그리워만 한다.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한 번 더 해볼게요.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도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인연이 아닌가 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연이 아닌가 봐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표현 한번 배워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meant to be 라는 표현입니다. 이 meant to be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운명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로맨스 영화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로맨스 영화에서 이건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이럴 때도 This is meant to b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영화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을 의미하는 not을 붙여서 We're just not meant to be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 풀 센텐스에 보면 아마도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 라니까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얘기해 볼게요. 한국말 얘기하면 영어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여기서 maybe라던가 just 같은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붙여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 뭉쳐볼게요. 우린 서로 계속 그리워만 해. 인연이 아닌가 봐.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을 때는 아마 기억이 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까먹을 건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반복입니다. 저와 함께 3번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우린 서로 계속 그리워만 해. 어떻게 하죠?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한 번 더.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한 번 더 해볼게요.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우린 인연이 아닌가 봐. 영어로 해볼게요.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한 번 더.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마지막.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네, 뭉쳐서 해볼게요. 감정을 가득 담아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We just keep missing each other. Maybe we're just not meant to be. 네, 각자의 감정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영화 러브로치에 나온 거고요. 네, 이 대사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영화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어.
If not today, if not for you, I wonder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오늘 네가 아니었다면 난 영영 사랑을 몰랐을 거야.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If Only,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첫사랑은 만난 뒤에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만난 겁니다. 당신의 첫사랑을.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If not today, if not for you, I wonder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지금부터 이 영화 대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네가 아니었으면. 네, 여기서 뭐뭐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할 때 if no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if로 시작하는 문장 뒤에 써서 다른 내용의 제한을 도입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네가 가면 나도 갈 거야. 아, 그게 아니면 나도 집에 있을래.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I will go if you're going. 네가 가면 나도 갈 거야. If not, 그게 아니면 I'd rather stay at home.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어.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해 줄 때 if not 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뜻을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는 어떻죠? If not today 라고 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아니라면 if not for you,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오늘 네가 아니었으면 이라는 뜻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직역하면 어색하게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이 영화에 나온 영화 대사들은 완전한 1:1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그 뉘앙스를 가진 말을 사용합니다. 네, 영어와 한국어가 1:1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아,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써야지 이 의사,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If not today, if not for you. 한 번 더 해볼게요. If not today, if not for you. 두 번째, 나는 영영 사랑을 몰랐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I wonder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가장 앞에 나온 wonder, 이거는 궁금하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I wonder 라면 뭐뭐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뭐뭐면 어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I wonder 뭐뭐면 어떨까? Never have known, 사랑을 절대 몰랐을 거다. at all, 전혀, 혹은 영영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사용한 시제, 그냥 know가 아니고 knew도 아니고 have known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요. have pp 형태로 표현해줍니다.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단순 과거형 뒤에 ed 붙인 그 단순 과거형은 과거 어떤 한 시점에 무언가를 발생한 걸 얘기해줍니다. 가장 익숙한 시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영어는 여기서 현재 완료란 시제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이 과거에다가 현재를 덧붙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그냥 knew라고 했으면 어떤 과거 한 시점에 뭐를 알게 된 거, 알았는 거,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have known이라고 하면 과거 시점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또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아, 내가 지금 알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과거 어떤 한순간에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점이 아니고 선의 시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never have known love 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 됩니다. at all. 네, 이건 영영이라는 말로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또 뭐뭐 아니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자, 다시 뭉쳐볼게요. I wonder,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Never have known love. 사랑을 영영 모를 거라고. At all. 전혀, 진짜 조금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 wonder,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다시 해볼게요. I wonder,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쭉 얘기해 볼게요. If not today, if not for you, I wonder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오늘 네가 아니었다면 난 영영 사랑을 몰랐을 거야. 네, 오늘 명대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어.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사랑이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해선 안 되는 거예요. 2003년도에 나왔던 영화 Love Actually,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미안한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사랑하면 미안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보세요.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지금부터 여기 나온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Love means 사랑은 의미합니다. 이 mean이 뭐뭇을 의미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해? 이거는 뭐 어떤 말이야? 이렇게 할 때 mean이란 말을 넣어서 love means 이렇게 말씀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어떤 걸 의미할까요?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라고 있습니다.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해선 안 되는 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맨 앞에 나온 never은 강한 부정을 의미하면서 결코 뭐뭐하지 않다, 그리고 절대 뭐뭐하지 않다, 이 정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의 have to와 함께 사용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have to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you don't have to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선 never have to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실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쉽게 변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나, 내 입에 붙여서 내 말처럼 사용할 수 있나를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ave to라고 해서 having to say 하면 반드시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having to say you're sorry 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 라는 의미고요. 꼭 뭐뭐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 앞에 don't를 붙여서 you don't have to say you're sorry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다는 말을 뭐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죠. 근데 여기서는 완곡하게 never having to say,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뭐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이 never이란 말 앞에 붙여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을 좀 부정하는구나, 좀 원래 의미랑은 좀 달라지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never를 사용한 문장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너는 결코 나를 도와주는 법이 없어. 이렇게 말하려면 너는 나를 도와준다, you help me 에다가 never를 붙여서 you never help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에게 굉장히 마음 쓰거나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럴 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hey never mind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영화나 미드 같은 데 보면 hey never mind, you never mind 이런 표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오면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사랑은 의미합니다. Love means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해선 안 되는 거죠.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강세는 일단 절대 뭐뭐하지 않는다니까 never 강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have to도 주시면 돼요. have to. 그래서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랑이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한 번 더 해볼게요.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네, 감정이입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진짜 뭐 사랑을 좀 갈구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려도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감정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네, 제 발연기 잘 전해지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어. Some get dipped in flat, some in satin, some in gloss. But every once in a while, you find someone who's iridescent. And once you do, nothing will ever compare.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광택나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빛나는 사람을 만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일생에 한번 무지개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난단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지지. 2010년도에 나왔던 영화 플립,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람을 다양한 질감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혹은 만났던, 그도 아니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생에 꼭 한 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사랑이 나를 찾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의미 단위별로 잘라서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붙여보시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some of get dipped in flat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some of라고 하면 뭐뭐 중에 조금, 일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일부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get dipped 라고 했습니다. 이 get dipped 하면 누구누구에게 빠진다라는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get dipped in flat, 아주 평평한 데 빠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평범한 사람에게 빠진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get dipped가 만나다로 바로 해석되는 건 아니지만 이 빠진다는 의미가 이 문맥 속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계속 잘 지내고 이런 느낌을 모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만난다. Some of get dipped in flat.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광택이 나는 사람을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some in satin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물론 제대로 된 문장으로 하면 some of get dipped in satin 이렇게 말씀해줘야 맞습니다. 네, 앞선 문장하고 거의 똑같죠? 하지만 영어는 간단하게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복잡하거나 반복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쳐내는 언어기도 하죠. 그래서 some of get dipped에서 of get dipped 이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게 some in satin 이 말만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 satin이란 말은 광택이 아주 곱고 부드러운 그런 견직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광택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세 번째 문장도 똑같습니다. some in gloss. 글로스는 어떤 유광이나 광택이 나는 도료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광택이 나는, 빛나는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문장들을 하나로 뭉치면 some of get dipped in flat, some in satin, some in gloss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걸 빼고 우리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 광택이 난다,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말들을 넣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해볼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일생에 한번 무지개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난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또 분할해보면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면 but every once in a while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every once in a while 이러면 보통 가끔, 이따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가끔이란 말로 해석되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every once, 모든 사람들은 once, 한 번, in a while, 잠시 동안, 잠시 후에 이렇게 되는데요. 직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 약간 의역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every once in a while, 가끔씩, 때때로, 어쩌다 한 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everyone's, 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in a while, 평생에 한 번 그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물론 직역을 한다면 in life 이 정도로 봐주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 무지개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난단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줬냐면 You find someone who's iridescent 라고 해줬어요. 앞에 거부터 하면 You find someone, 너는 누군가를 찾는다. 어떤 사람이죠? Who's iridescent, 네, iridescent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지갯빛에 아주 영롱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갯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You find someone who's iridescent. 자, 그 다음 문장.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지지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것부터 너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라고 한다면 And once you do, once는 어떤 한 번, 그럴 때를 얘기하죠. You do, 네가 그럴 때. do는 뭐 find someone이라고 봐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네가 그런 사람들을 찾았을 때 Nothing will ever compare,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 Nothing이라고 하면 뭐뭐도 아닌 걸 의미하죠.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ever이라고 하면 강조해줘요. 그래서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한번 쫙 훑어봤는데요. 너무 길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죠. 그리고 길 뿐만 아니라 이 영화 특유의 감성과 그 다음 의역이 더해지니까 바로바로 직역이 안 돼서 조금 힘든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직역하려는 마음보다는 이런 상황에 이런 말들을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따라 말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만난다. 어떻게 했죠? Some of get dipped in flat. 아주 평평한이란 말에 flat를 사용했죠. 그리고 복잡한 거 빼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거 빼고 어떻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광택이 나는 사람을 만난다 라는 말은 Some in satin. 그리고 어떤 사람을 빛나는 사람을 만난다. Some in gloss. 네, 세 개 뭉쳐서 해볼게요. Some of get dipped in flat. Some in satin. Some in gloss. 그 다음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일생에 한 번 무지개와 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난다 라는 말은 But every once in a while 한 번 쉬고 You find someone who's irresident. 마지막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And once you do 한 번 쉬고 Nothing will ever compare. 네, 굉장히 긴데요. 이거 다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씩, 그 다음에 음이단위 하나씩 느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듣고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보면서 한 번 더 느껴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어. The love inside, you take it with you. 마음속의 사랑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요. 1990년에 나왔던 영화 사랑과 영원,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마음으로 보면 다 보여요. 나이에 맞지 않게 수준 높은 작품들을 그려내는 꼬마 화가의 한마디입니다. 언제쯤 현실의 눈을 감고 마음으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The love inside, you take it with you.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The love inside. 사랑은 사랑인데 어디 있는 사랑이죠? 네, inside, 안쪽에 있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in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는 약간 경계선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계선의 내부라고 본다면 inside는 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는 두 개가 크게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별히 그 어느 안쪽에 완전 내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을 때는 inside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는 the love inside, 이 사랑, 안쪽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마음속의 사랑, 내면의 사랑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you take it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take it with you 라고 하면 휴대용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져가다 라는 의미가 있는 take with를 떠올리면 이 표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휴대용이라는 의미의 이 표현이 영화 대사에서는 이렇게 로맨틱하게 사용됐습니다. 어떤 물건을 휴대한다, 들고 다닐 수 있다가 아니고 물건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라고 의미가 살짝 변형돼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너무 직역하지 말고 그 상황, 그 문맥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너무 딱딱하게 외우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저와 함께 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것을 어디에 가든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이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정보를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주인공은 너, you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you take it with you 라고 하는데요. 쉽게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뭐뭘 할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쉽게라는 느낌도 더하면 you can easily take it with you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can과 easily를 이 동사 앞에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라고 했으니까 wherever you go 라는 말을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you can easily take it with you wherever you go 이렇게 됩니다. 네, 문장을 만드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음속의 사랑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The love inside you take it with you. 저와 함께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The love inside you take it with you. 한 번 더. The love inside you take it with you.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감정을 가득 담아서 실제 상황처럼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The love inside you take it with you. 네, 진짜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어. Our love is like a wind. I can't see it, but I can feel it. 우리의 사랑은 바람과 같아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 2002년도에 나왔던 영화 Walk to Remember, 그 속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이미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Our love is like a wind. I can't see it, but I can feel it. 지금부터 이 영화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의 사랑은 바람과 같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Our love is like a wind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like는 동사로 쓰일 때는 좋아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영화 속 대사처럼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뭐뭐처럼 혹은 뭐뭐와 같이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ur love, 우리의 사랑은 is like a wind, 사랑과 같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뭐뭐를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can,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cannot 혹은 can'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I can't see it, but I can feel it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두면 좋을 게 있는데요. 이 can과 can't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can't라고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이 T 사운드가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할 수 없다는 can't는 can't의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can't see it,
네, T 사운드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can은 이 can이 아니고 can 뒤에 있는 동사의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I can feel it. 다시 한번 I can feel i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한다면 can과 can't를 구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영어 대사 연습해 볼게요. 우리의 사랑은 바람과 같다. Our love is like a wind.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 I can't see it, but I can feel i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볼게요. 네, 좀 진지한 목소리로 어떻게 하죠? Our love is like a wind. I can't see it, but I can feel i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이 Walk to Remember에 나왔던 대사 연습해 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어. I want love or death. That's it. 사랑 아니면 죽음이에요. 1994년도에 나왔던 영화 레옹.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울고 불며 매달리고 자다가도 달려가 만나고 싶고 전화기에 열이 올라 꺼질 때까지 통화를 해대던 그 볼이 발그레했던 20살의 대책 없는 사랑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I want love or death. That's it. 사랑 아니면 죽음이에요.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사랑 혹은 죽음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I want, 나는 원한다. 뭐를 원하죠? Love 혹은 or 죽음, death.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장은 아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혹은 사랑 아니면 죽음이요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지? 라고 할 때 얘기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직역되는 문장을 찾으려고 하면 꽤나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이거를 완벽하게 직역해서 얘기한다 보다는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하면 잘 어울릴까? 어떻게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패션쇼 모델이 돼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복잡한 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I can't believe it. 나는 믿겨지지 않아. 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지만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켜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대박인데요? 와, 거짓말하지 마요. 이런 말들로 또 확장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직역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로 내가 얘기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영어 말하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사랑 아니면 죽음이요 라는 말을 I want love or death. 나는 사랑 아니면 죽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I want love or death. I want love or death. 그리고 마무리는 That's it 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That's it은 바로 그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분위기나 어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막 이런 게 저를 귀찮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말도 No, that's it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혹은 제가 뭔가를 시켰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보다.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잘해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That's it, good luck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조로 사용되죠. 그래서 언어는 감정의 언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뱉는 것보다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어떤 느낌으로 사용했는지를 떠올리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옹에 나오는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 아니면 죽음이에요. I want love or death. That's it.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어. To me, you're perfect, and my wasted heart will love you. 당신은 내게 완벽해요. 당신에겐 이런 감정이 소용없겠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요. 2003년도에 나왔던 영화 Love Actually,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쓸모없는 감정이 있을까요? 쓸모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혼자 하는 사랑도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랍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To me, you're perfect, and my wasted heart will love you.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장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직역되기보다는 좀 의역이 돼서 해석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역된 느낌으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어 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내게 완벽하고 당신에게 이런 감정이 소용없겠지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역되지 않고 사용됐어요. 당신은 내게 완벽합니다 라는 말이 You are perfect to m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당신은 완벽해요 라는 말은 You are perfect, 그리고 그냥 완벽한 게 아니고 나에게 완벽하다라고 하면 to me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문장에서도 당신은 내게 완벽해요 라기보다는 내게는 있잖아요, 당신은 완벽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o me you're perfect 라고 한 거죠. 그 다음 문장, 당신에게 이런 감정이 소용없겠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wasted heart will love you. 네, 여기서 wasted 하고 한다면 헛된이라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낭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waste가 형용사로는 헛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대사에 쓰인 wasted heart 이라는 경우 헛된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더 의역한다면 가슴 아프지만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이 되죠. 네, 우리가 여기 나왔던 당신에게 이런 감정이 소용없겠지만 이랑은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아주 아름다운 의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직역으로 한다면 굉장히 다른 의미니까 이 직역을 그대로 가져가야지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My wasted heart will love you 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풀 센텐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당신은 내게 완벽합니다. To me, you're perfect. 당신에게 이런 감정이 소용없겠지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살짝 더 의역하면 나의 이런 헛된 마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And my wasted heart will love you. 네, 좀 의미가 좀 낭만적이긴 하네요. 헛된 마음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겠지만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 사랑 대사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의역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영어. You ever feel like when you met someone, they fill this hole inside of you, and then when they are gone, you feel the space painfully vacant. 너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의 동공 속에 내가 채워지고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공간이 고통스럽게 비어버린 느낌. 2014년도에 나왔던 영화 I Origins, 그 속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어스 말했습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고 말이죠.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You ever feel like when you met someone, they fill this hole inside of you, and then when they're gone, you
felt the space painfully vacant.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영어의 특성, 이 은유적인 표현이 있기도 하고 속에 숨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역되지 않고 이런 한국어 대사를 영어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거다. 주인공부터 하나씩 얘기하면 You ever feel like 라고 했습니다. 이 feel like는 뭐뭐처럼 느끼다, 어떤 느낌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ever는 좀 더 강조해 준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feel like 너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다 하지만 you ever feel like 하면 너는 정말 한 번이라도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거다라고 의미를 좀 더 강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너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은 when you met someone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느낌 가진 적이 있을 거야.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영어로는 반대로 너도 이런 느낌 가진 적이 있을 거야. 누군가를 만났을 때 You ever feel like when you met someone 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 그리고 그런 구조로 얘기하는 거를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네, 간단합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많이 익혀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You ever feel like when you met someone 한 번 더 You ever feel like when you met someone 그 다음 문장 그 사람의 동공 속에 내가 채워진다고 하고 있죠. 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They fill this hole inside of you. They fill this hole. 그 구멍을 채운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구멍이죠? Inside of you. Inside of라고 하면 어디 안에, 어디 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너의 속에 있는 그 구멍을 채운다는 거죠. 네, 그 말이 이 동공 속에 채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재미있게 표현하지 않나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They fill this hole inside of you. 한 번 더. They fill this hole inside of you. 그 다음 그 사람이 떠났을 때 And then when they are gone 네, 그냥 go라고 하면 가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be gone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표현은 관용적인 어구로 disappear, 사라지다라는 와 같은 의미로 과거의 어떤 사라진 동작 자체에 초점이 맞춘 표현입니다. 또한 has gone과 달리 현재에도 사라진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이 과거에만, 이 과거의 사실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현재 완료의 느낌은 지금이 아니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요. 그거는 have나 has plus pp 형태고 얘는 그냥 수동태 형태로 be gone입니다. 네, 이거를 뭐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려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be gone은 어디 사라져서 지금 없다는 느낌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and then when they are gone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네, 그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이 고통스럽게 비어버린 느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You felt that space painfully vacant 라고 했습니다. You felt은 fall,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fall의 과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속에 떨어진 거죠. 어떻게요? painfully vacant, 아주 극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하는 게 painful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vacant, 비어있다는 거죠. 네, 그 공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요?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사랑의 느낌이지만 좀 아픔을 가진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고 있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and then when they're gone 한 번 더 and then when they're gone 그 공간이 고통스럽게 비어버렸다. You felt the space painfully vacant 한 번 더 You felt the space painfully vaca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제가 조금씩 나눈 대로 얘기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도 이런 느낌 가진 적이 있을 거다. You ever feel like 누군가를 만났을 때 When you met someone 그 사람의 동공 속에 내가 채워지고 They fill this hole inside of you 그 사람이 떠났을 때 And then when they are gone 그 공간이 고통스럽게 비어버렸다. You fill the space painfully vacant 네, 이렇게 하나씩 내가 안 되는 부분 특히 위주로 연습해 주시고요. 또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와 함께 I origins 명대사 배워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영어. If you do not love me, I love you enough for both.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두 사람 목만큼 사랑하겠어요. 1943년도에 나왔던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가불관계. 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낮은 곳에 있겠다고.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고. 이정아 시인의 낮은 곳으로라는 시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If you do not love me, I love you enough for both.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If you do not love me. 네, 주어 동사 목적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주면 좋은 점이, 보통 우리가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do not이 아니고 don't, 네, 줄임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줄임명을 사용하지 않고 do not,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강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간결한 것을 좋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뭉칠 수 있거나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뚝뚝 떨어져 놓았을 시에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 정도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I love you enough for both. 내가 두 사람 목만큼 사랑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목만큼을 enough for both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enough for 이라고 하면 뭐뭐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네, 관련 예문 같이 한번 볼까요? 저만 하면 충분해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That much is good enough for me 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Is it spacious enough for us?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만 하면 충분하고 이게 다 들어가기에 충분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한 느낌을 주는 건데요. 네, 여기서는 곧바로 직역되기보다는 살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의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 두 사람 목만큼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enough for both 라고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거에 마찬가지지만 이 영어는 특히 이거를 똑같은 의미를 직역해서 내가 바로 뱉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말을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영어랑 한국어는 특히 사고방식이라든지 얘기를 풀어가는 이 구조 같은 게 많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번역할 거야 라기보다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들, 또 내가 알고 있는 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영어로 말하기에는 약 1000단어가 85%, 그리고 2000단어가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약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수준인데요. 사실 그런 교과서를 봤을 때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알긴 하는데 매끄럽게 해석이 되지 않고 그냥 좀 애매하다라고는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사실은 그 단어들이 우리가 천천히 보면 아는 건데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거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나의 말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배운 영어 대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니까 알 것 같네 정도로 넘어가면 완전한 나의 문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이 대사를 정말 내일 아침 일어나서도 바로 뱉을 수 있게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5번씩 따라해 볼게요.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If you do not lo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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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do not love me. 내가 두 사람 목만큼 사랑하겠어요. I love you enough for both. I love you enough for both. I love you enough for both.
I love you enough for both. I love you enough for both. 자, 이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 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뭐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두 사람 몸만큼 충분히 사랑하겠다. 그럼 우리 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 거다. 네,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이런 느낌을 머릿속에 가지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If you do not love me, I love you enough for both.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f you do not love me, I love you enough for both.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쉬운데 이거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더 연습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영어. Here's looking at you, kid.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1942년도에 나왔던 영화 카사블랑카.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당신의 눈을 보면 심장이 두근대고 숨이 가빠지고 감기에 걸린 것처럼 열이 오릅니다. 나 취한 걸까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Here's looking at you, kid. 지금부터 이 영화 명대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주인공은 Here's looking at you, kid 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영화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라고 번역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당신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요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Here's 혹은 Here's to 라고 하면 건배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뭐뭐를 위하여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라고 한다면 Here's your health 혹은 Here's to your healt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Here's looking at you, kid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Here's to the pleasure of just looking at you, kid. 그러니까 당신을 바라보는 거. 이 looking at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바라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look은 보다라는 느낌이고요. at은 어디 점을 콕 집는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점을 콕 집으면서 보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으니까 그냥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위하여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랑은 거리가 조금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영화 대사로 이미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뭐 술자리에서 뭐 가볍게 그냥 Here's looking at you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느끼하게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가볍게 그냥 바람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술자리에서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또 여러분께서 술자리 외국인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입니다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I'd like a proposal toast 라고 했어요. 이 propose라고 한다면 제안한다는 느낌이죠. 짠 하는 걸 제안한다고 해서 proposal toas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해요 라는 would like to와 더해서 I'd like to propose a toast라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집세를 내주는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to jobs that pay the rent라고 했습니다. 네, 직업은 직업인데 집세를 내주는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대사들을 하나씩 기다 보면 술자리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 번 얘기하면서 연습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Here's looking at you, kid. 네, 전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영어. You always still look pretty. Just pretty, not good enough to eat. 당신은 언제나 귀엽다. 한 입에 먹고 싶도록 예쁘다.
1956년도에 나왔던 영화 자이언트,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내가 예뻐 미칠 것만 같다는 너의 표정, 고맙다, 너의 아낌없는 사랑이.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You always still look pretty. Just pretty and not good enough to it.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사실 직역을 한다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 영화의 특성상 부드럽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상황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always did look pretty. 그냥 you look pretty 라면 너는 예쁘게 보인다, 너 예뻐 보인다 라는 말인데요. 느낌을 주는 표현 두 가지를 넣었죠. 처음엔 always입니다. 그냥 예쁘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나 예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did, 사실 이 말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데 굳이 넣어주면서 강세를 주면 이거는 좀 강조한다는 느낌입니다. 예쁘다와 예쁘다, 네, 이 정도 느낌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귀엽다라고 했는데요. pretty를 그냥 예쁘다란 말보다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모든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문장 한 입에 먹고 싶도록 예쁘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Just pretty, not good enough to eat. 네, 앞에는 just pretty, 그냥 예쁘다 좀 강조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nigh라고 했는데요. 이 nigh는 거의라는 의미입니다. where과 함께 아주 거의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on이나 on to 등과 함께 뭐뭐에 가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 집에서 거의 30년을 계속 살았다라고 한다면 They have lived in that house for nigh on 30 years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on 사용하면서 nigh on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뭐에 가까이,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거의라는 의미로 사용돼서 nigh good, 거의 좋다, 그냥 좋다, enough to eat, 너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네, 그래서 여기서는 enough to라고 하면 충분히 뭐뭐만큼, 네, 뭐뭐하다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enough to eat,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라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먹고 싶도록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네, 그래서 just pretty not good enough to eat 하면 네, 정말 예뻐요. 네, 어느 정도죠? 그냥 먹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직역을 하면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의역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느낌에 집중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언제나 귀엽다. You always still look pretty. 한 번 더. You always still look pretty. 그냥 예쁜 게 아니고 한 입에 먹고 싶도록 예쁘다. Just pretty, not good enough to eat. 한 번 더. Just pretty, not good enough to eat. 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연습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귀엽다. 한 입에 먹고 싶도록 예쁘다. You always still look pretty. Just pretty, not good enough to eat.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영어. Partying is such a sweet sorrow that I should say goodnight till it be tomorrow. 작별은 이처럼 달콤한 슬픔이기에 날이 셀 때까지 안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96년도에 나왔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며 가장 빛난다고 말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Partying is such a sweet sorrow that I shall say goodnight till it be tomorrow. 지금부터 여기 나온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작별은 이처럼 달콤한 슬픔이다. 작별을 의미하는 말은 partying, 그리고 달콤한 슬픔은
sweet sorrow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rting is such sweet sorrow라고 얘기하면 작별은 이처럼 달콤한 슬픔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안녕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That I shall say goodnight till be tomorrow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데요. 이 문장이 조금 길면 의미단위별로 살짝 나눠주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 첫 번째 의미단위 I shall say goodnight 입니다. 여기서 shall은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사용됐던 말입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 I나 we 뒤에 쓰여서 미래에 대해 말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shall 대신 will이란 표현을 거의 대부분 쓰죠. 네, 그래서 shall은 의문형으로서 shall we dance? 춤을 추실래요? 이 정도 의미로만 남아있고요. 평소에 잘 쓰이지 않으니까 will이란 말을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shall이란 표현도 나올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I shall say goodnight 하면 goodnight, 잘 자라고 안녕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till it be tomorrow, 날이 셀 때까지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요. 여기서 till이라고 하면 뭐뭐까지 줄곧 혹은 뭐뭐에 이르기까지, 뭐뭐에 되기까지 다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로는 until이나 up to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until then, until now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그때까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ill it be tomorrow 라고 한다면 내일이 될 때까지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내일이 될 때까지라는 거는 날이 셀 때까지라는 말로도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에서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대로 직역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쓰려고 하면 모르는 표현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새하얘질 경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아는 표현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카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면 바로 얘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형제의 아들이라고 돌려서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son of my brother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는 내가 아는 이런 문장들을 결합해서 이 상황을 설명해 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말하기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용대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서 느낌을 살려볼게요. 작별은 이처럼 달콤한 슬픔이다. 어떻게 하죠? Parting is such a sweet sorrow. 한번 더 해볼게요. Parting is such a sweet sorrow. 날이 셀 때까지 안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at I shall say goodnight till it be tomorrow. 한 번 더. That I shall say goodnight till it be tomorrow.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해볼게요. 작별은 이처럼 달콤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안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Parting is such sweet sorrow that I shall say goodnight till it be tomorrow. 한 번에 하기 너무 기신 분들은 Parting is such sweet sorrow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That I shall say goodnight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 Till it be tomorrow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느낌을 살려서 머릿속에 떠오르시고 말씀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영어 You only have to forgive once. To resent, you have to do it all day, every day. 용서는 한 번이면 되지만 미움과 증오는 평생 남아. 2016년도에 나왔던 영화 파도가 지나간 자리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용서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You only have to forgive once. To resent, you have to do it all day, every day.
지금부터 여기 나온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용서는 한 번이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영어로 You only have to forgive onc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only라는 건 오직이라는 의미고요. have to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느낌인데 이 둘이 결합하면서 only have to가 되고요. 그리고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only have to forgive once. 너는 한 번만 용서를 하면 된다. 그 말은 용서는 한 번이면 된다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움과 증오는 평생 남는다는 얘기를 to resent, you have to do it all day, every day 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것부터 보면 to resent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resent는 분하게 여기거나 붕괴하다는 말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동사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이 문장의 경우에는 전치사 to와 함께 사용돼서 화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자막을 번역하신 분은 이것을 미움과 증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사실 특히 영화의 이런 사랑 명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의역된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대로 내가 해석되겠구나라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느껴보자라고 봐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you have to do it. 너는 반드시 그걸 해야 돼. 언제 해야 되죠? all day, every day 라고 했습니다. 이 all day란 말은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every day는 매일같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두 개 붙어서 all day, every day 붙으면 하루 종일 매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높은 빈대로 발생하는 동작을 설명할 때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끊임없이, 평생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생이라는 느낌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루 종일 하면서 매일 한다는 느낌 굉장히 의미를 강하게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to resent, you have to do it all day, every day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바로 이런 느낌은 안 되겠지만 용서는 한 번이면 되지만 미움과 증오는 정말 평생 동안 너가 계속 해야만 한다 그런 느낌을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직역보다는 이 상황을 기억하고 이 상황을 외우신다는 게 더 좋은 느낌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용서는 한 번이면 됩니다. You only have to forgive once. 한 번 더. You only have to forgive once. 한 번만 더 해볼게요. You only have to forgive once. 하지만 미움과 증오는 평생 남는다. To resent. You have to do it all day, every day. 한 번 더 해볼게요. To resent. You have to do it all day, every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받거나 그런 관련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본 분이라면 훨씬 더 그 상황이 기억에 잘 남겠죠? 그리고 얘기해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You only have to forgive once. To resent, you have to do it all day, every day.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좋습니다. 혹은 이 영화가 보기 힘들면 예고편이라도 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What's the problem for you? You, probably. 문제가 뭐야? 아마 너인 것 같아. 1995년도에 나왔던 영화 Before Sunrise.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그 사람 생각에 매일 타던 버스도 반대로 타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피식피식 웃음이나 뒤척이고 일을 하면서도 온 신경이 휴대폰에 가 있는 나. 당신 정말 문제네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What's the problem for you? You, probably.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뭐야? 라고 묻고 있죠. 일단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what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s the problem? 문제가 뭐야? 그리고 for you, 너의 문제가 뭔지 물어보고 있죠. 다시 해볼까요?
What's a problem for you? 여기서 be a problem 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I don't think that will be a problem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문제 없을 겁니다 라는 게 되죠. 다시 해볼까요? I don't think that will be a problem. 자, what's a problem for you? 라고 하면 도대체 문제가 뭐야? 라고 묻는 거고요.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너인 것 같아. You probably. 여기서 probably 라는 표현은 아마도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맞아 라고 하면 You're right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지만 당신이 아마 맞을 거예요 라고 확신이 조금 더 떨어지게 얘기한다면 probably 란 말을 비동사 뒤에 넣어서 You are probably righ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아마도 라고 했으니까 그 느낌을 조금 더 담아서 You are probably right. 네, 이런 느낌으로 감정을 살짝 이입해서 말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문제가 뭐야? What's a problem for you? 아마 너인 것 같아. You probably. 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누워서 생각나고 걸으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실수도 하고요. 네, 일을 하면서도 온통 휴대폰에 신경이 가 있죠. 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혹은 예전에 그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표현을 한 번 더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뭐야? What's a problem for you? 아마 너인 것 같아. You probably. 네, 여기까지 코치 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